트로트의 붐을 일으킨 미스터 트롯이 끝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 나왔던 트롯 오디션들의 경우 상위권에 들었던 참가자들은 물론 우승자들도 미스터 트롯만큼 화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미스터 트롯의 탑7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탑7으로 선정되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의 활약과 근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끼쟁이 김희재는 탑7 중에서도 새로운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에 도전하게 된 것인데요. 김희재가 뮤지컬 데뷔를 하며 선택한 작품은 2010년 국내에서 초연하여 7번째 시즌을 맞이한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는 그간 김준수, 박효신 등 가수들의 뮤지컬 데뷔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김희재를 비롯해 그룹 엑소의 수호, 엠플라잉의 유해승 등 뮤지컬 무대 경험이 많지 않은 배우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2011년부터 모차르트에 참여하고 있는 김문정 음악감독은 처음 뮤지컬 무대에 오른 김희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는 뮤지컬이 처음이고 다른 장르의 음악 활동을 해온 분이라 김희재 배우에게 조금 물음표가 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첫 연습에서 박자와 음정을 모두 준비해온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연습하면서도 음악적으로 감각이 열려있어 습득이 빠른 배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희재 또한 모차르트는 어떤 상황에서든 음악적 영감을 떠올리고 모든 상황을 음악으로 소화하는 인물이라는 해석과 함께 어려서부터 음악이 나오기만 하면 춤을 췄는데 그런 모습도 약간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라며 모차르트를 연기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뮤지컬은 유독 팬덤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인데요. 팬덤이 티켓 파워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김희재가 또 한 번 입증해냈습니다. 김희재를 보기 위해 얼마 전 열렸던 지방 공연에 무려 버스가 34대가 왔다고 하는데요. 버스 한 대당 40명으로 계산을 하면 무려 1200명이 넘게 김희재를 보러 온 셈이죠. 어릴 적 김희재 역시 신동이라 불렸었습니다. 때문에 본인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모차르트와 비슷한 점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모차르트와 닮은 김희재이기에 공연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김희재가 뮤지컬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면 장민호는 너무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송, 행사장 등 어느 무대에서나 그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트롯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늘 장민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6월 22일에는 신곡 인생일기가 공개되는데요. 여러 프로그램들에서 장민호와 호흡을 맞춘 장성규, 한혜진, 붐은 장민호의 신곡을 듣고 직접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래를 들은 장성규는 크리스마스 같아요. 도입부부터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힘들었을 때 생각도 많이 나요. 멜로디가 너무 중독성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슬픈 거야? 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과거부터 미래의 나까지 만나보는 노래예요. 이거 들으시면 팬분들 많이 우시겠다라고 감상평을 전했습니다. 한혜진은 너무 좋아요. 공감되는 가사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민호는 이런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라고 하자 한혜진은 칭찬이 아니라 솔직한 이야기다. 제목도 너무 좋고 가사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더할 나위 없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내 이야기다라며 깊게 몰입한 붐은 꿈 하나를 바라면서 살아왔던 그런데 그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해 온 나에게 힘을 주는 노래 같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붐은 장민호에게 이 노래 듣자마자 98년도 시절로 넘어갔다. 그때 그 시절도 지금은 나에겐 웃을 수 있고 붐아 잘 살았다라고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 추억을 건드려줘서 너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민호는 새로 시작한 세대 공감 오디션 프로그램 쇼퀸에서도 MC를 맡았습니다. 방송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 무대 그리고 광고까지 너무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장민호입니다. 다음은 탑7의 막내 정동원인데요. 정동원 또한 삼촌 형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채로 방송에 나오던 때가 얼마 전 같은데 이제는 아이 같은 모습을 벗고 키도 훌쩍 크면서 청년 면모가 돋보입니다. 최근에는 지구 탐구 생활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몽골에서 탐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예능 대부 이경규와 함께하면서 떨지 않고 예능감을 발산하고 있는 정동원은 준비해온 몽골어, 회화 실력도 뽐내며 공항까지 마중 나온 몽골인 부부의 미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메인스트릿에 도착한 정동원은 세련된 모습의 도심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특히 정동원을 단번에 알아보는 현지인 팬을 만나고 곳곳에 녹아있는 한국의 향취를 맡으며 몽골에 부는 놀라운 한류 열풍을 체감했습니다. 방송 중에도 전국에서 열리는 행사 무대도 빼놓지 않고 참가하며 팬들에게 좋은 무대를 선사하고 있죠. 혹여나 엇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동원의 주변에는 참 좋은 어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 정동원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어른들과 계속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트바루티 김호중입니다. 김호중은 최근 3천여 명의 팬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나며 전세선을 띄워 공연을 한 최초 가수가 되었습니다. 6박 7일간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대만 기럯 3곳의 하선해 관광도 즐기고 선내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김호중의 콘서트까지 열렸는데요. 김호중과 팬들이 함께한 크루즈 여행은 추후 SBS MTV, SBS 필 김호중의 산타크루즈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바다에서까지 공연을 선보인 김호중은 육지에서 더욱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대에서 명품 보이스를 선사하며 관중들의 귀를 호화롭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공연을 보일 때마다 트바루티 이름값을 제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역시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성훈과 함께 TV조선 음악 예능 명곡 제작소에서 진행을 맡을 예정인데요. 김호중, 안성훈과 첫 녹화를 진행할 게스트는 가수 조영남, 홍진영으로 이들의 레전드 무대를 비롯해 앨범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 역시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명곡 제작소의 두 번째 게스트는 가수 송가인과 정훈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명품 가수로 자리 잡은 송가인과 정훈이인 만큼 김호중, 안성훈과의 만남에 큰 관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호중과 안성훈의 찰떡 호흡은 물론 가요계 대가들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무대를 만나볼 수 있어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찬또배기 이찬원의 근황입니다. 아마 일주일 내내 가장 바쁜 인물이 이찬원이 아닐까 하는데요. 예능만 무려 고정으로 5개를 하고 있고 전문 예능인으로 봐도 손색 없을 정도입니다. 또 최근 전국 투어도 진행했는데요. 이 전국 투어는 매회마다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요. 매일매일 예능 촬영이 있고 주말에는 전국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전국에서 이찬원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렸던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에서도 완벽한 진행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디션 프로에서 마스터로 함께한 어려운 대선배 장윤정의 장윤정 씨라고 호칭하는 자신에게 짜릿함을 느낀다는 솔직한 고백으로 객석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면세점 광고 모델 발탁을 가정해 송가인의 달달한 광고 멘트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장민호의 사랑에 누나 안무를 따라하는 유쾌한 모습으로 관객을 미소 짓게 했습니다. 또 마지막 무대를 꾸미는 영탁과 뜨거운 포옹으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진행자는 진행은 물론 임기응변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 많은데 이찬원은 이미 프로 진행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꽉 찬 스케줄이지만 이러한 그의 활약에 더욱 많은 방송에서 그를 찾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로서도 능력이 출중한 영탁입니다. 먼저 지난 3월 영탁은 7년간 함께했던 소속사와 결별했습니다. 결별 후 바로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사전에 준비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속사가 없는데도 가능했던 이유는 전 소속사와의 결별부터 독립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준비성도 굉장히 철저한데요. 이후에도 방송, 행사 활동을 놓지 않으며 프로듀서 활동까지 펼쳤습니다. 영탁은 가수 김희진과 윤서령이 뭉쳐 2인조 그룹으로 돌아온 두 자매를 위해 맞춤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두 자매의 데뷔곡 사랑은 마끼아또는 영탁이 오직 두 자매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프로듀싱한 곡인데요. 영탁은 가이드의 느낌을 100% 표현하기가 힘든 게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두 자매는 제가 처음에 가이드한 부분보다 훨씬 잘 불러줬어요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창작자로서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라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스터트롯의 진이자 신드롬을 일으킨 이명웅입니다. 이명웅은 모든 분야에서 1위를 석권하며 영향력 또한 엄청납니다.
지난 4월 FC 서울과 대구 FC의 축구 경기에 전염병 사태 이후 가장 많은 4만 5천여 명의 관객이 운집했는데요. 대다수가 이명웅의 시축과 하프타임 쇼를 보기 위해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 축구 경기에서 이 정도로 영향력을 펼친 것만 보아도 그의 티켓 파워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광고를 찍었다 하면 해당 상품의 매출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음원 차트, 유튜브 조회수 등 모든 차트 순위에 1위를 차지합니다. 거기에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이명웅 전용 프로그램이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데요. KBS가 이명웅을 데려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이명웅은 그야말로 대스타입니다. 그 와중에 선행도 잊지 않습니다. 이명웅은 최근 생일을 맞아 팬덤 영웅시대 이름으로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명웅과 소속사가 사랑의 열매에 기부한 누적 성금만 10억 원에 달하죠. 이명웅뿐만 아니라 팬들 또한 기부와 봉사활동 소식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탑세븐 팬덤 모두가 행하는 정말 뜻깊은 활동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탑세븐은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줌과 동시에 선한 영향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매력으로 연예계를 평정한 탑세븐 모두가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좋은 활동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